안녕하세요. 평양 비둘기입니다. 여러분은 믿고 계시는 종교가 있으신가요? 마음이 심란할 때면 믿고 있는 신들을 따라 기도를 드려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요즘은 자유롭게 종교를 믿을 수 있다는 점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김정은의 전용 의료일군 전의료진이었던 김호준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준 씨.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 있었을 적 김정은을 포함한 최고 지도자들만을 전담하는 전용 의료진이었습니다. 저희 전용 의료진 같은 경우 특수하게 최고 지도자들만 의료를 봐주기 때문에 그들의 건강관리는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말했죠. 수령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용 의료일군 혹은 보위부 호위사령부 소속의 의료조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제가 김정은을 전담하면서 매우 충격적이고 깜짝 놀랄 일을 경험했습니다. 저 역시 김정은 담당 의료진이었기에 그의 건강에 대해서라면 모르는 부분이 없었죠. 그럼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쩌다가 김정은 담당 의료진이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이해가 쉽겠군요. 저는 북한의 평양에서 태어나 줄곧 평양에서 지내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의 저와 같은 김정은을 포함한 고위 간부 전용 의료진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북한에 충성을 다하며 혈통대대로 내려오는 자부심을 가지셨고 아버지는 그런 김정은의 건강을 책임지는 엄중한 의료진 역할을 담당하는 분이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의료진 선발은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웠습니다. 아무래도 김정은을 포함한 보위성 간부들의 건강과 목숨을 좌지우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평양의 최고 대학 평양의학대학을 나오셨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은 같은 고위 간부, 의료진이 되기 위해서는 집안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의료진이 되기 위해서는 의학대학을 필수로 나와야 했습니다. 실력과 충성심이 검증된 의사 간호사들 중 극소수만 고위 간부 전용 의료진으로 선발될 수가 있었습니다. 가족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아주 철저하게 조사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해외 연수를 다녀온 경험자도 철저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정은 전담 의료진은 호위사령부 직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김정은의 건강 문제는 군사적 기밀로 분류되어서 호위사령부 산하의 전담 의료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정은의 의료 전용 시설이었는데요. 김정은은 봉화진료소라는 특각 내 전용 병원에서 치료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정은이 필요로 하는 게 있다면 최고급 의료 장비와 외국에서 들여온 고급 약품을 사용해 그의 건강관리를 해주었죠. 하지만 김정은 전담 의료진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밀 유지였습니다. 의료일군은 지도자의 건강 상태를 절대 외부에 발설할 수 없고 발설하면 정치범 반역자로 몰려 그 자리에서 형벌에 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아버지는 김정은의 몸 상태를 봐주면서 비밀 유지를 철저하게 지켜 저 역시도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게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뛰어나고 명석한 머리를 닮아 집안의 전폭 지지와 전력을 다해 지원을 해주셨고 저도 혈통을 이어받아 무조건 의료진이 되어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마음을 독하게 먹어 의료대학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덕에 저는 아버지와 같은 평양의학대학 진학에 성공했고 대학에서도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하기만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위 극소수만이 김정은을 포함한 고위 간부의 의료진으로 뽑힐 수 있었기에 일반 병원 의사가 아니라 김정은만을 위한 비밀스럽고 특별 관리되는 엘리트 의료 조직이었습니다. 북한 엘리트 의료진들은 집안 출신 배경이 매우 중요했는데 집이 부자인 건 큰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돈만 많은 집안은 의심을 받기 때문이었죠. 대신 혁명가 집안 항일 빨치산 가문군. 당 고위 간부 가문일수록 의료진 선발에 뽑히기 유리했습니다. 저는 공부는 말할 것도 없이 성적이 훌륭했고 고위 간부 출신. 가문의 아버지를 둔 덕분에 북한에 대한 충성심을 인정받아 김정은 담당 전문 의료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가족 중에 해외 탈북자, 종교인 정치적 문제를 일으키는 인물이 있었다면 저는 바로 의료진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거예요. 저는 평양의학대학에 합격을 했었고 최고 수준의 의학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대학교에서는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어 러시아, 중국 해외 연수도 우수 장학생 대상으로 1년간 연수도 다녀왔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더욱 의료진으로 뽑히기에 적합했죠. 그렇게 모든 심사를 끝마치고 저는 결국 김정은 담당 의료진으로 뽑힐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지만 반대로 북한 최고 권위자 옆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떨리기도 했지만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따라 저 역시 이 나라에 충성을 다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김정은의 모습을 처음 마주했습니다. 정말 상상한 것보다 더 이상으로 정말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거대한 몸집은 100kg 이상을 넘을 것 같았고, 날씨가 추운 겨울철에도 양복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한눈에 보기에도 절대 건강할 수가 없는 몸이었습니다. 모든 성인병과 질병을 가지고 있음을 의료진인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김정은의 옆에서 하루 종일 상시 건강관리를 해줘야 했습니다. 먼저 정기 검진으로 만성질환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죠. 하지만 그는 지금도 비만으로 인해 고혈압이 있어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혈압, 혈당, 혈액 검사 등 기초적인 검사와 정기 건강을 확인하며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극비로 전달되었죠. 또 응급의 상황을 대비해 저는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일반 약품이 아닌 해외에서 가지고 온 고급 약품으로 치료를 받았었죠. 이 모든 것은 국가 비밀이었기 때문에 비밀 유지를 항상 철저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김정은이랑 관련된 모든 정보는 정치적, 군사적 고려로 상부에 보고되거나 제한적으로 서로 공유하고 있었죠. 그 이유는 북한의 김정은의 건강과 나라의 안정은 곧 직결되기 때문에 정보 통제가 매우 엄격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말은 곧 법이기에 저희는 이 모든 정보를 암묵적으로 지켜나가야만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김정은의 건강은 곧 나라의 안정과 같다고요. 근데 요즘 그가 조금씩 미묘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3년간 김정은의 옆에서 건강관리를 해왔지만 그는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었어요. 비만 또한 그 이유이기도 했지만 많은 성인병과 질병으로 인해 약물 복용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최근 어떠한 종교를 믿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북한에서의 종교는 정치적으로 복종만이 살 길인데 요즘 이상하게 그가 미신 같은 것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과의 휴전 상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으로 그도 나름 골머리를 썩는 것처럼 보였죠. 최근에는 두통이 심해졌다며 저에게 두통 검사도 받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타로 점술 같은 사주 종교 미신 행위는 금지되어 있는데 김정은이 이런 미신을 믿는다니 정말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은 미친 것처럼 본인의 사주를 공부하더니 본인이 정말 점술가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사주를 봐주기도 했었어요. 누군가 말하길 고위층에서는 은밀하게 비밀리에 간부들 중에서도 무속인이나 점쟁이를 찾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적으로 드러내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히 비밀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정은의 호출로 저는 김정은을 봐주기 위해 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김정은은 다시 두통이 있다며 검사를 해달라고 했죠. 하지만 아무리 봐도 머리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저는 말했죠. 아무런 이상도 없습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를 자세히 보라오. 이래도 아무것도 없나? 저는 너무 깜짝 놀라 대꾸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그가 사주니 점쟁이니 본인이 정말 무당이라도 된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는데 아마 그때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고위층 간부들과 비밀리에 일어나는 무속인을 찾아가는 것 말이에요. 김정은의 진찰을 해주던 중 그가 묻더군요. 내가 미쳐 보이나? 본인은 신이라며 말 한마디에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인 게 북한은 김정은을 신으로 모셔 거의 신격화해 그의 말에 절대 복종을 해야 하죠. 만약 그의 말에 거역이라도 하는 날에는 그날 바로 처형대로 끌려가 처형을 당할 것이니까요. 저 같은 의료진은 어떠한 말도 행동도 전부 조심하며 지냈어야 했습니다. 더욱이나 저는 김정은 담당 의료진이었기에 그의 비밀이 조금이라도 나간다면 저는 바로 정치적 반역자로 생각해 처형대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 말은 곧 현실로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제가 김정은의 의료진차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는데 고위 보위부 간부들이 무리지어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는 방에서 같은 고위 보위부 간부 한 명을 무자비하게 끌고 나가더군요. 저는 영문을 모른 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곤 끌려간 고위 간부는 처형대에 끌려가 밧줄로 묶여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의 모습은 정말 끔찍하고 참혹했습니다. 그에게 어떠한 말할 권리도 주지 않았고 몸은 묶여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그저 아무 말 없이 곧 그 상황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간부는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요즘 간부들 사이에서 김정은의 정신이 조금 이상해진 것 같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설마 그 소문 때문에 저런 상황이 일어난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같은 의료진에게 전달 듣기로는 김정은과 같이 있던 간부가 김정은과 같이 고위
보위부 간부들과 비밀리에 진행한 무속인을 찾아간 것을 다른 간부에게 이야기해 김정은에 대해 흉흉한 소문이 돌았고 금세 소문이 퍼져 그런 처참한 짓을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모를 극도의 긴장감과 공포감이 온 몸을 휘감았습니다. 김정은의 말이 하나 스쳐 지나갔어요. 만약 조금이라도 말이 새어나갔다간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김정은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나도 조금이라도 실수했다가 그 간부처럼 그 꼴을 당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밥도 먹을 수 없었고 진료에도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진료에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저는 그날로 끝이 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독재 국가에서 말 한마디에 나의 목숨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너무나 인권을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김정은의 목숨을 쥐고 있던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 저의 목숨을 쥐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 나라에서는 저의 목숨은 보장되지도 않았고 존중받지도 못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의사가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바로 끝이 날 수 있다니.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자유를 찾고 더욱 많은 환자들을 살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탈북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에 처형당하느니 한국으로 가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리자. 그렇게 저는 이제껏 모아둔 돈으로 탈북 브로커를 고용했습니다. 부모님과는 떨어져 살기 때문에 일단은 저 혼자 탈북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김정은의 담당 의료진이 탈북을 한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탈북에 실패를 했다면 그 즉시 끔찍한 일을 당했을 겁니다. 저는 브로커를 통해 한국에 무사히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아마 김정은은 지금 정신이 반쯤 나갔을 것입니다. 북한에서의 미신은 곧 정신병이라는 말이 있는데 김정은이 요즘 미신에 빠져 본인을 신으로 모시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이 북한과는 너무 다른 모습에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서울 명동 길거리만 봐도 큰 성당과 교회, 심지어 북한에서는 금지된 타로, 사주 점집까지 한국에서는 이 모든 종교가 자유롭게 존중받고 있는 것을 보고 드디어 숨을 쉬는 것만 같았습니다. 불교, 천주교 모든 정치적 종교를 자유롭게 지지할 수 있었고 본인의 신앙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자유로움은 저를 더욱 살고 싶게 만들었고 다시 한번 의지를 다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 명동의 작은 병원의 간호사로 일하며 여러 사람들의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주며 살고 있습니다. 큰 병원이 아니더라도 10명 이상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이 때로는 힘들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의 삶을 생각해보면 더욱 보람차고 저의 의지를 다잡아준 일을 겪게 해준 것에 대해 하루하루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유민주적 생활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며 말이죠.